결이의 목소리에 규림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다 생각했죠. 만약 꿈을 꾸었던 그때였다면 너무나 힘들었을 테니까요. 일만 저지르고 수습은 못하는 한량 같은 아버지에 둥지에서 입만 쩍쩍 벌리고 있는 새끼새 같은 동생이 셋, 거기다 아버지가 남긴 비디자까지. 어쩔 수 없이 규림은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뱃속에 쌍둥이를 가진 임신 부인데도요. 하지만 이런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상황에서도 규림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무진과 헤어졌지만 덕분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쌍둥이라 그런지 배는 점점 불러오고 손발은 퉁퉁 부어오르지만 규림은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이해해 줄 거지? 싸우지 말고 조금만 버텨줘. 엄마가 많이 사랑해. 배에 있는 아이들에게 매일 따뜻한 말을 해오며 규림은 무진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일한 게 무리가 되었는지 몸이 못 견뎌 갑작스러운 복통이 찾아왔고 결국 예정된 출산일보다 훨씬 일찍 아이들을 낳아야만 했죠. 그리고 축하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유감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규림은 동아줄 잡는다는 심정으로 엄마인 고윤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요. 만나게 되면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엄마가 나보다 먼저 엄마가 되어봤으니까 알려달라고. 아이를 잃었는데 이 아이 없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하지만 고윤이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지금 맹장 수술을 해서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다시 보자 하는 말로 관계를 정리해버렸죠. 이 처참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단 한 명, 오직 남동생 한규호뿐이었습니다. 한규호는 그 일로 엄마 고윤이에 대한 애틋함, 미안함, 그리움 같은 말랑말랑한 감정을 싹 집어치우고 누나 한규림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한규호는 자신의 반반한 얼굴을 이용해 비교적 큰 돈을 만져볼 수 있는 호스트가 되기로 했죠. 태어나자마자 형제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마저 없는 외로운 결이만큼은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8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벼랑간 나타난 두 여자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홍옥선과 김윤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무진이 아이라며? 깔보듯 내려다보는 홍옥선의 태도에 온몸을 파들파들 떠는 규림이 보였습니다. 꽤 당돌한 짓을 했더라? 1억 줄 테니까 결이 우리 집으로 보내. 우리가 잘 키울게. 100억 줘도 결이 안 보내요. 헤어진 그날부터 결이는 그쪽 집안이랑 상관없는 온전한 내 자식이에요. 우리 무진이 핏줄도 있는데 너 돈 없이 애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자존심 세우지 말고 우리 줘. 고생이 많았다 아니면 미안하다 혹은 고맙다 정도는 할 수 있는 말인데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구니 한규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옥선과 김윤진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죠. 돈이면 다야?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우리 결이 당신들한테 절대 안 줘. 우리 누나가 어떻게 키운 애인데 감히 손을 대? 오늘 여기서 누구 하나 죽어나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살기 어린 기세로 덤벼드는 규호를 규림이 눈물로 겨우 막아섰고 덕분에 홍옥선과 김윤진은 기겁한 얼굴로 그 집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나 차에 탄 홍옥선은 가슴을 쓸어내린 후 혀를 쯧쯧하며 기막혀 했어요. 무슨 집구석이 저래? 아주 상또라이 집안 아냐? 돈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난리를 쳐? 미혼모인 규림을 생각해서 결이를 데려와 키워주겠다는데 고마워하긴커녕 짐승처럼 덤벼드는 꼴이라니. 하여튼 없는 집안이 자존심만 세니 1억을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발칙하게 뒤에서 무진이 자식을 낳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 작심했죠. 결심한 홍옥선은 곧바로 자신의 회사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남남이지만 결이가 자기 핏줄인 것도 알았고 서연과의 결혼도 파투난 것 같고 무진도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결이만이라도 가져야 속이 풀릴 것 같았으니까요. 손주 보는 낙이 어떤 건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어. 법이든 뭐든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써서 내 손주 당장 빼앗아와. 하지만 법적으로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친가는 주민센터에 가서 그냥 서류를 뗄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바로 법적 소송을 들어갔죠. 아이 엄마인 한규림을 상대로 친생자 확인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해버렸어요.
소송 접수 후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정확한 신원과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명령 문서가 떨어지자마자 변호사는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법원 명령서를 들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규림의 치부를 찾아내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아이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와 기본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았죠. 서류를 한 장 한 장 훑은 변호사는 곧장 홍옥선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홍옥선 앞에 내밀었죠. 회장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소송을 위해 뗀 상세 서류인데 회장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 결이한테 뭔 문제라도 있어? 우리가 못 데려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홍옥선, 그러다 깜짝 놀라게 되었죠. 쌍둥이? 네, 서류를 보니 한규림 씨가 아이 둘을 낳았더군요. 그럴 리가. 아이는 하나였어. 네, 한규림 씨의 아이 둘 중 하나는 출산 중 사망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더 가져왔고 홍옥선은 두 장을 보고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감쪽같이 속이고,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지? 하나는 죽었고,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이 잔인한 진실은 결국 김무진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뭐? 쌍둥이였다고? 하나가 세상을 떠났어? 서류를 전달받은 무진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이 턱 막혀왔죠. 자신이 집안의 압박과 오해 속에서 규림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나날 동안 규림은 단칸방에서 홀로 피를 흘리며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거기다 둘을 낳고도 아이 하나를 가슴에 묻어야만 했죠. 혼자 얼마나 아파하고 피눈물을 흘렸을지 무진은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진은 머리를 감싸쥐고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차갑게 말하며 돌아섰던 자신의 모습, 규림을 원망했던 말들이 폭포처럼 무진의 머릿속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무진은 죄책감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에 통곡을 하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그런 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난 뒤 서류를 들고 집으로 향했죠. 이게 뭡니까? 무진이 구겨진 법원 서류를 홍옥선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서류를 보며 홍옥선은 당황한 얼굴로 무진을 바라보았죠.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나 모르게 양육자 소송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무진의 피 맺힌 고함에 홍옥선은 짐짓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내 핏줄 내가 찾겠다는 건데 어떤 할머니가 내 손주를 그런 집안에 살게 해. 난 그 꼴 못 본다. 결이 내가 데려올 거야. 소송 당장 취하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규림이랑 결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결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가 내 손주를 왜 포기해? 한 번만 더 그 사람들 건드리면 저 김무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김씨 집안 후계자 자리 전부 버릴 겁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규림이와 결이 지킬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죠. 차가운 경고를 남긴 무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는 재미.